자, 이번에는 동적 구조체의 생성과 접근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C++ 언어에서는 어레이 있잖아요. 어레이도 우리 동적으로 필요할 때, 즉 동적이라는 것은 뭐와 똑같단 말이면 이제 필요할 때죠. 그죠? 예. 필요할 때 이것을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구조체도 똑같아요. 동적으로 구조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우리가 stru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죠. structure, 구조체죠. 그죠? 구조체의 특징은 뭘까요? 서로 다른 이종, 그죠? 예,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형들을 모아갖고 새로운 데이터형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구조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 언어에서 구조체를 만들려면은 struct 키워드를 사용을 했고, 좀 이따 예제를 보여주겠지만, 그 다음에 이 구조체를 사용하려면 구조체 이름 앞에 이 struct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붙였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truct, node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이 struct node를 쓰려면은 이 node 앞에 node라는 게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struct node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요 노드라는 것 자체로는 못 쓰고 이 앞에 항상 struct라는 키워드를 붙였어야 됐죠. 이게 만약 싫으면은 type define을 해서 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 구조체, 새롭게 만든 구조체 이름 앞에 항상 struct를 붙여서 이것은 구조체임을 나타내 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C++에서는 구조체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C 언어랑. 물론 이제 더 추가된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좋아진 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truct 키워드 없이 구조체 이름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만든 거를 이용한다면 노드라는 것만 딱 해도 이게 구조체 노드구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적 구조체 만들 때 C 언어에서는 우리가 멜록을 만들고 free로 그 다음에 해제를 시켰잖아요. 근데 array와 똑같이 new와 delete 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 첫 번째 우리가 하려는 게 구조체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구조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데이터를 놓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 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잠깐 밀어놓고요. 일단 이거 하려면 구조체부터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struct things라고 할까요? 물건이라고 하죠. 물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그 이름의 그 물건의 이름 이렇게 해서 문자열 20개, 그러니까 최대 19개 글자까지 되겠죠. 맨 마지막에는 널 포인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물건의 무게, 그 다음에 그 물건의 price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럼 이제 struct things라는 구조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구조체를 동적으로 생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struct things의 포인터에 pt 해갖고 struct things에, 이건 이제 C 언어에서 했던 동적으로 할당받는 겁니다. 멜록하고 size of의 struct things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C 언어의 방법입니다. C 언어의 방법이었고요. 이제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일단 뭐부터 달렸냐면은 우리가 C++에서는 struct things 이렇게 안 써도 된다 그랬죠. things만 써도 얘 구조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인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멜록을 하고 얼마만한 크기를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할당받은 공간에 대한 주소를 이렇게 그 캐스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new 하고 things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C++의 웨이죠. 훨씬 간단하죠. C++.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제할 때는 free의 pt 이렇게 했었잖아요. C 언어에서는. C++에서는 delete pt 이렇게 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값을 한번 입력받는 걸 하겠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물건의 이름, 무게, 가격이니까 요 세 개를 입력받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cout을 하고요. 그 다음에 enter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넣으시오 이거죠. 예. 이름을 넣으시오. 그 다음에 이름을 받는 건 cin의 get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이름이니까 여기 우리가 입력받을 곳은 바로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할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할당받은 PT라는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PT는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여기가 이렇게 3등분이 돼 가지고 여기는 이곳은 네임이 쓰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weight, 이곳은 pric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 입력받는 거는 cin의 get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PT를 이용해서 하려면 PT의 name이라고 하면 되고, 최대 거의 공간이 20개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19자까지만 받겠죠. 그 다음에 cout에 enter weight라고 하겠습니다. enter weight라고 하고 cin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더블이니까 그냥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PT의 weight 뭐 이렇게 받아도 되고요. 한 가지 더 새로운 방법이 있죠. 한 가지 더 새로운 방법은 enter price죠. enter price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좀 다른 방법으로 받아볼게요. 일단 그 포인터 가리키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주소가 아닌 그냥 그 변수 그 자체, 그 공간 자체로 만들고, 이 공간 그 자체가 되면 포인터가 돼버리면 여기 닷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죠. 닷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PT의 price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이 구조체 요거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를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구조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struct things 해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things의 뭐 변수가 a다. 즉 C 언어식으로 쓰면 struct 여기다가 things a다. 이러면 이제 a는 그 구조체 변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를 이용해서 a가 이러한 구조체 이만한 공간이 빡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 name이 들어가고, 여기는 weigh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price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는 그냥 변수 그 자체잖아요. 이 공간 자체의 이름이 a예요. 그러면 우리가 dot 오퍼레이터를 써갖고 a.name 뭐 a.weigh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포인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things에 대한 포인터 PA다. 그리고 이제 PA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구조체가 하나 잡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거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그러면 이 공간에는 당연히 이름이 있을 거고 weight 그 다음에 price가 있는데 요거가 이제 가리키는 것이 아까는 변수 그 자체였지만 이 공간에 대한 이름 자체였지만 이제는 그 공간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잖아요. 포인터를 쓰면 PA는 na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는 dot 오퍼레이터인데 이제는 화살표 오퍼레이터죠. 이거는 마이너스 기호 긋고 그다음에 뭐뭐보다 크다라는 기호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이 PA는 포인터니까 우리가 이런 화살표 오퍼레이터를 쓰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PA 한 다음에 앞에다가 별표를 붙여버리면 이것이,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치면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면은 얘는
PA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 가서 여기에 있는 이 공간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 변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변수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dot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name, 그 다음에 weight, 그 다음에 뭐 price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코드로 돌아와서 보면 PT가 포인터인데 앞에 별이 붙으면은 이제 이것이 객체가 되는 그 변수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 공간 자체가 되니까 그 공간 자체는 dot operator니까 pric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는 거는 cout을 한 다음에 그냥 쭉 찍어 버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찍을 수 있어요. PT의 name을 찍고 이렇게 하나 하고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PT 뭐였죠? weight 그 다음에 한 칸 더 띄고요. 그 다음에 다시 PT의 price 뭐 이렇게 해가지고 and L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이제 이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할당받은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잘 됐고요. 그래서 이름을 넣는 거죠. 즉 물건의 이름을 넣으니까 애플이라고 했습니다. 애플. 그 다음에 weight는 뭐 한 4.5kg, 가격은 뭐 10,000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면 좀 싱겁긴 한데 그 이름,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가격이 제대로 쭉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 동적 구조체죠. 구조체 우리가 멜록으로 다 받았었는데 멜록하고 프리를 쓰고 그 다음에 항상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썼었는데 C++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점이 달라졌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문제되는 상황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의 길이가 대부분 한 10 정도 되는데 한 개만 뭐 유독 길어서 한 길이가 한 100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자열들이 한 1000개 정도 한 1000개 정도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길이가 10이다. 그런데 한 개만 100인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배열에다 저장을 하려면 그 대부분이 10이라는 길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개 때문에 이 한 개 이 100 길이 100짜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1000개의 문자열 배열을 만드는데 대부분 길을 다 또 모든 길을 100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낭비되는 공간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은 단 한 개만 길이 100을 다 써버리고 나머지는 10이니까 나머지 90만큼의 이제 공간은 다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문자열 길이들이 다 다를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일률적인 버퍼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저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문자열 길이에 딱 맞춰 가지고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 그거를 한번 프로그래밍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그 길이가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그걸 입력을 받아서 그 들어온 길이만큼은 실제로 파악을 해서 그만큼 저장을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뭐 문자열 길이가 100개짜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최대 길이로 무조건 문자열 입력을 하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 길이만큼만 메모리를 할당받아 갖고 그 문자열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길이만큼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저장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어떤 이름을 입력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name을 입력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굉장히 그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굉장히 긴 이름도 있을 거고 뭐 짧은 이름도 있을 건데
우리가 일단 최대 길이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길이만큼만 따로 할당을 받아서 저장을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이제 함수를 이제 하나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 없이 했는데 C 언어나 C++ 언어나 둘 다 이 함수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함수를 잘 사용하는 것이 또 가능하면 또 함수로 짜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받는 이름을 입력받는 함수를 우리가 get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getName이라는 함수를 하고요. 인수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반환형으로는 캐릭터의 포인터, 즉 이름이 이제 문자열이니까 문자의 포인터로 이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이 저장된 곳에 주소값을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cout 이런 걸 쓸 거기 때문에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using namespace std가 여기 있으면 요 getName이라는 함수에도 쓸 수 있지만 main이라는 함수에서도 둘 다 적용이 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main 함수에다만 이런 것을 이렇게 넣어서 썼었는데 이제는 getName에서도 우리가 cout이라든지 cin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 두 함수의 외부에 특히 위쪽에다가 정의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을 하는데 여기다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름이 긴 게 한 100글자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대 한 100일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100글자는 이름을 정의하고 마지막 하나는 널 캐릭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입력받는 건 여기다 이제 안내문을 좀 써야겠죠. 그래서 엔터 네임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in을 해서 여기다가 템프에다가 우리가 받을 거예요. 다 받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이 뭐 길건 짧건 간에 여기 이제 템프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크기가 101이잖아요. 101짜리니까 뭐 이 앞부분만 이렇게 사용해서 입력을 받고 여기 이제 널 캐릭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짧은 이름이고 긴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왕창 사용하고 뭐 여기까지 사용했다. 맨 끝에 널 캐릭터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뭐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면 실제 그 입력된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내겠죠. 그걸 하려면 우리가 string length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C 언어에서. 예. 근데 C++ 언어에서도 똑같이 이런 거를 지원을 하는데 C 언어에서는 우리가 string.h라는 이런 헤더 파일 안에다가 했었잖아요. 근데 C++ 언어에서는 C-string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 주면 됩니다. C++ 언어에서 이게 하나의 규칙인데요. 즉 C 언어에서 이런 헤더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h는 여기서 생략하고 이제 앞에 C가 붙으면은 이게 C 언어에 있었던 string.h의 헤더 파일하고 헤더 파일에서 그 지원했던 함수들을 내가 다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이제 C++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C 언어에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string length라는 함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tring h가 아닌 요 C string, 그러니까 C++니까 요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에 C string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자열의 길이만큼을 할당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new의 캐릭터의 이만큼 길이, 자, 요거 이제 동쪽으로 할당받는 그런 구문이 되겠죠. 보면 이제 할당 받은 곳의 주소를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에다 저장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얼마만큼의 길이를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tring length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자, string length의 템프에 이제 string length 하면은 널 캐릭터 빼고 그 길이가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린 사실 널 캐릭터까지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1만큼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입력한 것은 템프 안에 들어있잖아요. 입력한 이름은 템프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새로 할당받은 요 메모리 공간에다 넣으려면은 C언에서 했던 string copy라는 함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string copy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string 여기에 있는 문자열을 갖다가 요 앞에다가 이렇게
카피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pn이 앞에 있을 거고 뒤에 템프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얘는 템프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널 캐릭터 이전까지 복사를 떠서 pn에다가 카피를 해서 넣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string copy에 pn에다가 temp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return pn을 해주면,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 이름 길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최대 이름 길이인 101만큼을 일단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름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입력받고 나서는 그 이름의 실제 길이 플러스 널 캐릭터를 위한 플러스 1을 해서 새로 배열을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입력받은 이름을 카피를 해놔요. 즉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만큼 길었던 템프, 여기가 크기가 101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입력이 됐다고 합시다. 요 뒤에는 널 캐릭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pn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딱 요만한 공간이 나오는데, 요만한 공간은 얼마나 하는 공간이냐면 여기만큼, 그 다음에 여기만큼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링 카피를 하게 되면 여기 빨간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복사가 되고 여기는 널 캐릭터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템프로 일단 받긴 했지만 실제로 이 문자열을 저장하는 그 공간을 위해서는 그 문자열의 딱 사이즈만큼만 만들어 갖고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소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주소 안에 이름이 들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캐릭터의 nam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name은 get name 이러면 이제 입력 받겠죠. 그 다음에 cout을 해서 하면 name은 이제 여기다가 name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NDL. 그 다음에 한번 이 이름이 저장된 곳에 주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새로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하는 건 cout에 name, addres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name and line이 되는데, 이 name 자체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cout이 얘를 받으면 그냥 문자열로 출력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소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캐스팅 해주는 건데, 잘 보시면은 name이 문자열을 담고 있는 주소인데, 그거를 거기 그 주소, 이 포인터긴 포인터인데 이게 인티저를 담고 있는 포인터라고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면 얘는 이제 그 문자열로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주소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네임이 저장된 곳에 주소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이름을 받아서 다 썼지요. 물론 여기서 뭐 저장하고 이런 부분 짜야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다 했다고 합시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받아온 이름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메모리를 할당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당받은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해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를 하려면은 당연히 delet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자열, 즉 배열에 대해서 받은 거니까 꺽쇠 표시 2개 하고, 그 다음에 name이 그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걸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한번 해보면 여기 이런 이제 에러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string copy, this function은 뭐 이게 unsafe하다. 예. 즉 여기서 이제 메모리가 할당받은 공간 이외의 공간을 넘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unsafe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 메모리를 받아가지고 복사를 했는데 얘는 이만큼 컸던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그 복사를 한다고 치면 이쪽이다. 그럼 앞부분은 사용했지만 이 뒷부분은 이게 내가 할당받지 않는 공간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 다른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메모리가 깨지겠죠. 예.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 unsafe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뭐 string copy _s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을 짜는 거 아니니까 그냥 string copy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려면은 이것을 갖다가 맨 앞부분에
define을 해주면 돼요. 매크로로서 define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define 한 다음에 crt secure no warnings.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볼게요. 안전성에 대해서 no warning, 말하지 마. 우리는 안전한 거 별로 안 즐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enter name이라고 했으면 enter name,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제임스라고 합시다. 제임스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제임스라는 이름을 그냥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임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새로 메모리를 할당 받아가지고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소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문자열을 입력받고 나서 실제 그 필요한 공간만큼 할당받고 플러스 1 빼먹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널 캐릭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